여러분 사연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재미없다면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혼자 노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안녕하세요. 34살 남자입니다. 아래로는 여동생 한 명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드린 새엄마 때문에 이렇게 좋은 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몇 년 전 어머니와 사별하였습니다.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지라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늘 병상에 누워 계신 친어머니를 누군가는 보살펴야 했고, 이제 사회초년생인 저와 여동생은 직장일 때문에 곁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적 덜 바쁘신 아버지가 어머니의 곁을 많이 지켰죠.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이셨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반기 좀 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몇 년간 어머니 병수발에 고생하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별하시고 혼자 외로이 사셨습니다. 여동생과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 되어 보였고, 이제는 아버지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며 사시라고 했죠. 그리 시간이 흐르고 사별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지워져 갈 때 아버지의 행동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잘 입는 옷을 사시고 요즘 유행하는 SNS에 몰두하시더군요. 가끔 요즘 유행하는 단어나 말들을 묻곤 했는데 평소 아버지와 다른 모습에 적응이 잘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을 하고 아버지가 불러주는 식당으로 가서 여동생과 먼저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룸에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버지 옆에는 아주 젊은 여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로 들어서더군요. 끽해봤자 한 40 초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여자는 우리를 보며 싸구려 미소를 날렸고, 어리둥절한 저희 남매는 무슨 말을 먼저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냐? 여기 인사해라. 아빠랑 사랑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자주 볼 거야. 안녕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오빠가 늘 자랑하던 이쁜 아들 딸들이구나. 반가워. 아빠의 여자친구한테 뭐 궁금한 거라도 없니?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히 대하거라. 당신은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레 친해져야죠. 호호호, 그런가? 언제나 자기는 센스가 넘치는구려. 알겠소이다. 아버지의 여자친구더군요. 50대 후반의 아버지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젊은 여자이기에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음식을 아버지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여자는 아버지가 평소 건강관리차 잘 다니는 병원의 간호사였으며 아버지의 젠틀한 모습에 먼저 아버지에게 대시를 했다 했습니다. 나이는 41살로 꽤나 젊은 편인데 짙은 화장과 짧은 치마 그리고 명품백을 옆에 차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여동생마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고생하신 아버지 생각에 둘이 행복하게 연애를 하면 그만이라 생각했죠. 아버지는 그 이후로 다시 젊음을 되찾으신 마냥 늘 밝은 미소를 보였고, 우리 남매는 쓸쓸한 아버지 대신 그러한 밝은 모습에 참으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에 들어올 여자도 아니었기에 말이죠. 오늘 너희들에게 중대한 이야기 하나를 해야겠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저번에 보았던 그 사람,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될 참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분이 저희 새엄마가 될 거라고요? 그렇단다. 그러니 인정하고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꾸나. 아버지, 제 생각으로는 가볍게 교제하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새엄마로 들어오시기는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내끼 이 녀석, 사랑의 나이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 입 닦아라. 문제는 이 젊은 여자가 제 새엄마가 되고 나서입니다. 여동생과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며 외모나 행동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새엄마 노릇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극구 말렸지만 아버지는 완강하셨습니다. 우리 남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집에 들이고 새엄마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제 여동생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에게 여동생과 이간질을 시키는지 아버지의 여동생에 대한 간섭과 참견이 심해지셨으며, 급기야 여동생은 집을 분가해서 나가버리고 말았죠. 여동생은 평생 보지 않을 것처럼 떠났고 종종 전화를 통해 소식이나 듣는 가족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 남은 것은 아버지와 나, 이렇게 남자 둘과 그 새엄마라는 젊은 여자 한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땐 저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일이 많거나 지방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시게 되면 새엄마와 저 이렇게 단 둘만 집에 남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34살의 저와 41살의 새엄마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서 편하게 샤워도 못했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은 두 곳이나 있는데 한 곳은 안방에 있고 다른 한 곳은 거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방의 화장실에서
샤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거실에서 샤워를 하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새엄마가 늘 신경 쓰였죠. 씻어야 할 일이 있으면 근처 사우나를 다녔으며 단 둘이서 밥 먹는 게 저에게 너무 어색해서 친구를 불러내서 밖에서 밥을 사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활과는 달리 그 새엄마라는 여자는 너무 자유분방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들이고 자기는 새엄마라 해도 34살의 장성인 저와 단 둘이 있음에도 버젓이 있는 안방의 화장실이 아닌 거실 화장실을 이용해서 샤워를 했고 샤워 후에 옷 또한 입지 않고 아주 얇은 목욕 가운 하나만 걸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제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습니다. 단 둘이서 밥 먹는 게 어색해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 치면 새엄마는 아들 뭐 먹고 싶냐며 간단히 맥주라도 한잔 할 테냐고 묻기도 일쑤였습니다. 역시 그럴 때면 전 나가서 친구랑 먹겠다고 회피하는 그런 식이었죠. 집에서 생활할 때도 늘 짧은 반바지에 피부가 드러나는 작은 옷들을 입고 다녔는데 저는 정말 불편했어요. 그런 새엄마의 행동들이 점차 심해진과 동시에 언제부턴가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끈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다가도 아버지가 오시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버지에게 안기고 제가 출근을 한다 치면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으며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는 카톡 메시지도 보내더라고요. 세윤아, 회사니? 너 요즘 나랑 대화도 안 하려 한다. 왜 그래? 내가 여자로 보이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로 보이다니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아니면 언제 한번 둘이서 술이라도 한잔 하는 게 어때? 전 어머니랑 할 말이 없어요. 에야, 둘이 돼야 할 땐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 누나라니요? 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우리 세윤이 귀엽네. 그래, 농담은 이제 그만할게. 이따 저녁에 집에서 보자. 귀여운 녀석. 이쯤 돼서야 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데 그 새엄마가 저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새엄마로 호적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아들인 저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전 분가를 결심하고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분가를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혼자 있는 새엄마 걱정에 분가를 말렸고 새엄마는 찬성하더군요. 아버지는 혼자 있는 새엄마가 집안 살림에 서투니 집안 이곳저곳을 손봐야 하는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분가가 웬 말이냐며 반대하셨지만 새엄마는 다 큰 성인이 독립하는데 왜 말리냐며 아버지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분가는 진행되었고 회사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내게 되었죠. 혼자 생활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집이 굉장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밥통 안엔 밥이 돼 있고 빨래통에 있던 제 속옷까지 다 빨아져 있으며 지저분했던 집이 정말 깜쪽같이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세윤아, 집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속옷에서 냄새가 너무 진하더라. 아 도대체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너 집 구해줄 때 아빠에게 준 예비키 있잖아. 그거 얻었단다. 너무 놀라지 말고. 아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세윤아, 아직도 모르겠니? 나 너 마음에 들어. 제가 마음에 들다니요. 정신 좀 차려요. 당신은 제 새엄마예요. 그래, 너보다 잘 알고 있단다. 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제 둘이서만 이야기할 땐 새엄마라는 말도 하지 마. 알겠지? 편하게 누나라고 해, 누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제게 들이대는 새엄마였습니다. 제가 없을 때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며 다 해놓고 갔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그런 행동과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사이가 유지되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에 도저히 원하는 게 뭐냐고 왜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냐며 물었는데 바로 대답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만날 의무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며 거부를 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지방 출장으로 이틀간 집을 비워야 한다더군요. 그러면서 큰 집에 새엄마 혼자 있으니 그 며칠만이라도 집에 와서 집도 보고 새엄마 일도 좀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곤란하다는 말을 하니 버럭 화를 내시며 그 정도도 못 들어주냐며 저만 믿고 갈 테니 무조건 아버지 말에 따라라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아버지 출장을 가시는 날 저는 괴로운 마음에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를 불러서 진탕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에게 하소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며 그 새엄마가 잠들면 들어갈 요량으로 늦게까지 마셨죠. 그러다가 그만 필름이 끊기고 말았는데 이게 저에게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목이 말라서 일어나니 안방 침대에 그 새엄마와 제가 알몸인 채로 누워있더군요.
쉬라가. 화들짝 놀라 술이 다 깨고 전 급히 제 옷을 추슬려서 몰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새엄마의 노골적인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새엄마가 원룸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았고, 퇴근한 제가 놀라서 다시 나가려고 돌아서며 뒤에서 이제는 저를 끌어안았으며 이제는 대놓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저를 사랑한다는 말까지 스스럼없이 했죠. 전 절대로 그 여자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 새엄마라는 사람에 대해 내가 조금 알아봤어. 완전 장난 아니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이 아니라니? 그 여자 아무래도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일부러 들어온 것 같아. 아빠는 벌써 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라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사람 써서 알아봤는데 아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일부 그 여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어. 모든 보험금 수익자도 그 여자로 되어 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 과거에 투자 사기로 전과도 있는 여자야. 맙소사. 아버지와 저 그리고 새엄마와의 사이에서 혼자 갈등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여자를 혼인관계로 등록을 했으며 집 재산의 일부를 그 여자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나 잘못되면 모든 보험금의 수익자를 새엄마로 돌려놓았더군요. 이 사실을 제 여동생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땐 정말 놀라 까무러쳤습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여동생은 사람을 써서 그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그런 행동도 알게 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전과도 하나 있었는데 투자 명목으로 여러 사람의 돈을 받아서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었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일부가 그 여자에게 가 있다는 것 사실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 사실을 분명 아버지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 술을 먹고 실수한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자 망설여지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만 없었어도 당장 이 사실을 폭로했었을 겁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그 새엄마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모든 사실과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니 그제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내가 전과가 있든 없든 난 이제 너 새엄마야.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젊고 이쁜 내가 너희 아버지와 같은 늙은이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깝지 않니? 저번에 너 나랑 할 때도 너 좋아서 한참 나 끌어안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니? 재산은 당연히 배우자인 내가 갖는 거고 모든 게 정상인데 왜 나를 나쁜 놈 취급하니? 언제 나를 뒷조사한 거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아주 질이 나쁜 애로구나. 어차피 네가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네가 뭐를 어떻게 하겠니? 나랑 안방 침대에서 뒹굴었다고 늙은 네 아빠한테 말할래? 그러니 세윤아, 잘 생각해봐. 우리는 그냥 즐기면서 지금처럼 다 같이 있을 땐 새엄마, 둘만 있을 땐 자기로. 닥쳐! 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윤아, 사랑해.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진 후 부들부들 떨리는 심장으로 혼자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폰을 열어서 방금 전 녹음된 대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아버지에게 정확히 알려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여자와의 모든 대화를 폰으로 녹음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 녹음 속에는 얼마 전 술을 먹고 내가 그 여자와의 실수한 내용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기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낼까 생각하다가 저뿐만 아니라 여동생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 날 잡아서 그 여자를 뺀 가족을 모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무척 어려웠지만 저는 모든 걸 내려놓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역시나 아버지는 많이 놀라는 눈치셨지만 믿으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시켜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들려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녹음을 들은 아버지는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후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모두 함께 집에 같이 들어가자는 말씀 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이 함께 집에 들어가자 그 여자는 의아해서 물었고, 아버지는 당장 짐을 싸라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제서야 그 여자가 눈치를 챘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며 변명을 해대더니 결국은 제가 그 여자를 유혹했으며 원하지 않는 관계까지 갖게 되었다고 거짓말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그 여자의 뺨을 후려쳤고, 뺨을 맞고 내동댕이 쳐진 그 여자는 여동생의 무자비한 폭행에 머리가 산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그 여자의 모습에 돌아서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한동안 제 여동생의 그 여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의 녹음을 듣는 순간 그 여자는 어떤 변명도 반항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본인이 가지고 온 옷가지가 든 트렁크 하나만을 딸랑 가진 채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그 여자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으며 요즘은
변호사를 만나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아보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리다가 저희에게 들킨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접목시킬 법조안 같은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나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여자의 죗값을 치르게 할 방법이 없는지 꼭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와. 여러분, 나이 드신 아버지가 새엄마를 집으로 들이고 그 새엄마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한번 이거는 그거네. 사랑과 모자 사이.